4월 22일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꽃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봄절기, 그런가 하면 또 여름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라 안팎이 대단히 시끄러웠죠. 나라 안에서는 대통령 탄핵 문제로 전 국민이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또 거기다가 지금 양당이 다 후보자 결정을 대통령 6월 3일 날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민주당대로 또 국민님대로 후보 선출을 위해서 지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도전받는 한국 민주주의입니다. 이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피를 흘리며 자라왔습니까? 우리는 격동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 재헌 국회로부터 한 80년 가까운 세월을 거치면서 4.19 혁명도, 5.16 혁명도, 12.4대도 이렇게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민주화를 위한 희생자가 나왔고, 또 4.19 혁명을 위한 소위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다가 희생자가 돼서 수일이 가면 민주수사들의 묘지가 있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이 나라 시대를 좌지우지할 만큼 정권이 탄생하고 또 나라에서 근대 정치를 이루는데 기여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민주주의는 정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노태우 대통령이 87년 6월 29일 날 6.29 선언, 그러니까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는 정치제도를 선언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었고, 많은 세계인들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산업사회를 성취하는 데도 성공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데도 성공을 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정말 자부심 가질 만한 우리 한국 역사고 우리 현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국민소득이 4만 불에 육박함으로써 세계 7대 선진국, 심지어 여러 가지 외형을 논하더라도 뭐 경제지수, 행복지수 다 합쳐서 보더라도 10대 강국에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군사적으로는 5대 강국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성장했어요. 분단 상황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모범 케이스라고 봐도 아닐 겁니다. 거기에 많은 희생이 없지 않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정착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그동안 계엄이 발동하고 또 탄핵이 연발되고 이런 모든 상황이 힘이 한 곳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집권한 정당은 90여 명이고 100여 명이고 야당은 192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은 지금 집권한 여당의 협조를 받아서 탄핵이 소추됐고 그것이 인용됐지만 결국은 일반적인 모든 사안은 여당의 의사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에 제출하면 그나마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거부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나마 문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런 작동을 해서 기능을. 근데 지금 만약 의회가 192석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 권력까지 넘어가면 사법 권력은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무정부 상태, 권력의 독점 상태가 와버려요.
이 나라는 의원내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내각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국무총리가 모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국무총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권력은 집중돼 있었지만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요. 헌법적 가치를 손상했다고 판단되면. 그런데 대통령 의회를 해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맹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단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권력 행사와 의회를 설득해서 만드는 법안을 끌고 가야만 개혁,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이런 노동개혁, 이런 개혁들 있잖아요. 이걸 진행해 갈 수가 없어요. 참 이런 것이 국가 발전에 크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람이 만든 정치제도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지난 트럼프가 일기 정권을 잡고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제일주의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국제적 질서에 도전했어요. 기후협약도 빠져나와 버리고 사실상 WTO 국제무역기구의 기능마저 마비시켜버렸어요. 한동안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이름 아래 자본, 금융, 상품, 노동, 정보 여러 가지가 자원까지 공유됐어요. 심지어 노동 다. 그래서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서로 상호교환하면서 선순환하면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왔고 정치적 민주화를 실행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 또 트럼프가 2기 집권을 했어요. 근데 그 정책의 핵심에 마가라는 게 있습니다. 마가. M. 메이킹.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A. 아메리카. G. 그레이트. A. 어게인. 그러니까 다시 미국을 위대한 펄스 아메리카 같은 나라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려요. FTA라는 국제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그냥 일방적으로 매겨버린 거예요. 오늘부로 세계가 지금 머리 앞에 머리 숙이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전부 미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이게 세계 질서가 됐어요. 이것을 다자회의를 양자회의로 국제기구의 전면 부정이에요. 이 정책이 얼마나 갈랐는지는 좀 두고 봐야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독립정신에도 독립국가정신에도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민주주의가 뭔가,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기초예요. 총 1장이. 그러니까 국민주권, 주권 재민,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정치제도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흔히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구분을 해요. 우리나라는 간접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치를, 의회를 만들어서 그것이 지방의회든 중앙의회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해서 정치가 돼요.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간접 민주주의죠. 그러나 주권 재민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위임받은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행위를 할 뿐이에요. 주권 재민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주권 재민의 소위 국민 주권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대의원은 대표자는 누가 선택합니까? 선출합니까? 국민이 뭘로? 선거로. 그러니까 철저한 선거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 선거는 공정해야 돼요. 선거가 만일 부정을 행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선거 중앙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에게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대호각성해야 돼요. 선거관리위원회를 자기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집. 개인 집. 그러니까 자식을 편법으로 입사시키거나 진급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선거에 의해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 선거가 공정하지 않다고 할 때는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분명하게 민주주의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의 지배예요. 법의 지배. 법을 원칙으로 한다. 법이 만들어졌으면 뭐 흔히 소크라테스가 썼던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일단 헌법을 재헌회가 만들어서 그걸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동안에 몇 차례 개헌이 있었습니다만 그 개헌이 민주주의적 헌법으로 그래도 만들어진 것이 87 6.29 선언이에요. 꽤 세월이 흘렀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대통령 단임제고 대통령 5년제도예요. 권력이 또 대통령에게 많이 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권한은 없어요. 어떤 선거제도는 철저히 공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법의 지배. 법은 평등해야 돼요. 만민에게 평등해요. 정부도 대통령도 법의 지배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계엄도 헌법재판소가 명시했잖아요. 절차적 공정성이 없었다.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고 또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돼요. 계엄을 해야 할 당위성을. 근데 의회 연락도 없이 해놓고 군대를 파견하고 그럼 국민이 다 봤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야. 초등학교 학생이 봐도. 그러니까 개업은 잘못됐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가치만 논하니까 결정을 했던 거기에 의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법체가 중요합니다. 권력의 분립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어요. 민주주의는 뭐냐? 삼권 분립 제도에서 권력을 분립해놨다. 그것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래요. 물론 국회의원과 대통령 따로 뽑죠. 그러지만 법은 국회가 만들어요. 국회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못 휘둘러요. 그것이 국민의 신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 커요. 그러나 국가 비상시국, 전쟁이나 내란,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비상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법의 지배예요. 법의 지배. 그리고 권력의 분립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미래를 보면 얼마 후에 닥쳐올 선거가 있어요. 지금 국회는 입법부는 어느 정당이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말 행정부까지 권력이 거기 합쳐지면 사법부는 기능이 무력돼 버려요. 그 예측 안 해도 다 훤히 알아요. 합법적 절차를 밟는 것 같지만 히틀러가 정권 잡을 때
다 의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독재 정부도. 그러니까 그런 강요된 권력이 남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권력 분립의 원칙이 어긋날 수 있다. 미래 선거를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권력 분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본권 보장이에요. 기본권. 우리가 말하는 인권,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개인의 자유예요. 신체적 자유.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 자유, 정당을 만드는 거 이런 거, 이런 또 개인의 재산권의 보장 자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천부적 권리라고 해요. 200여 년 전에 통합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혁명이에요. 그때 그들은 철저하게 반상제도의 폐지를 들고 나왔어요. 양반 상놈이라는 신분의 계급을 철폐해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노예사회예요. 종이 따로 있어요. 머슴이 따로 있고. 신분을 사고 팔고 해요. 특히 남녀 평등이 불평등했어요. 여자는 어떤 저항도 못해. 질거저항이라는 질서 속에서. 범해서는 안 되는 원칙을 정해놨다. 일부 일처제가 무너진 거예요. 그 당시는. 남편이 첩을 거느리고 살아도 저항을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불평등한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 이것이 동학의 주제였던 거예요. 이게 동학혁명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 경자유전의 법칙, 유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농토는 밭을 가는 소를 끌고 다니는 농민의 것이어야 된다. 이게 농민에게 지주권을 줘야 된다. 이 소작이라는 이름으로 지주들이 행포를 부리고 또 권력을 가진 관리들이 또 편성해가지고 소작인들을 수탈해 먹었어요. 뇌물이 팔을 치고 이런 사회를 변혁시키려고 했던 것이 동학혁명이었던 거예요. 민초들의 혁명. 이제 불행하게도 조정이 일본군을 개입시켜가지고 동학이 좌절됐어요. 그때 민주주의가 후퇴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철저하게 기본권이 보장되는 이 5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비로소 민주주의라고 해요. 근데 지금 많은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의 종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도 한계가 왔다. 권력을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편법 권력으로 국가의 미래나 민족의 미래를 생각지 않고 오직 정권 창출 또는 정권 자본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그런 의도하에서 전략적 모략을 꾸미고 있다. 그래서 민중을 선동하고 국민을 현혹해요. 바꿔 말하면 교과서적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 미국 같은 나라도 트럼프가 자기 선거 때 표를 도둑질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의회를 막 폭행하고 때리고 기물 파괴하고 폭도를 일으키고 여러 형태의 부작용을 일으켰어요. 시위를 하고. 그때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폭력범으로 수감된 사람이 약 1,500명 됐어요. 근데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아까 마가 정책,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취임은 첫날 1,500명을 사면시켜버렸어요. 이건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다 해도 너무 지나치게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종언론이 나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참으로 위대한 정치제도지만 다수결이라는 원칙으로서 소수가 희생돼서는 안 되는 거고, 아무리 그들이 권력이 집성화됐다고 해서 합리적인 정책이 아닌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된 법안을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견제할 수 있는 정당 구조는 연립정당, 다수당 정당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정치 구도를 만들어내는 내각을 결성하고 이런 제도도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헌법 개헌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인구 한 5천만이 무너져가는 나라에서 국회가 300여 명씩이나 있어가지고 비효율적이다. 이게. 막대한 비용을 쓰고 권력을 남용하고 불체포 채권과 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주의 위험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적 선택이 공정해야 된다. 특히 선거 관리가 공정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오늘은 위협받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그 위협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국민에게 달려있다. 국민의 손끝이 결정한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크게 민족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와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부디 공정한 이성을 활동해 주시기를 당드리면서 오늘 이 주제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